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보통 신물이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런 증상들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으신 줄로 압니다. 이런 증상을 우리는 생목오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생목오름과 속쓰림이란 주제로 함께합니다. 같은 증상을 겪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생목오름과 속쓰림입니다. 생목이 오르고 속이 쓰려서 몇 년씩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느냐? 바로 근본 원인이 찾아지지 않고 증상만 없애주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약기운이 있을 때는 조금 덜하는 듯하고 가라앉은 듯한데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생목이 오르고 속쓰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목이 오르고 속이 쓰릴 경우에는 이 증상들이 낮에 심하냐 밤에 심하냐에 따라서 그 원인과 치료법이 다릅니다. 낮에 심한 경우에는 기분, 밤에 심한 경우에는 혈분. 낮에 심한 것은 기와 연관되고 밤에 심한 것은 혈과 연관됩니다. 기와 연관되는 것은 대개 내상보기법에 의한 치료법을 해야 됩니다. 밤에 심한 경우에는 혈어 조잡에 의한 치료법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낮에 심하냐 밤에 심하냐에 따라서 그 원인과 치료법이 이렇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생목 오르고 속쓰림의 증상만을 없애려고 하면 전혀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씩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생목이 오르고 속이 쓰린 증상은 신물이 오름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트름이 나거나 신물이 오르거나 이런 현상이 생목이 오르고 속쓰림이 같이 나타날 경우에는 신물이 오름 현상을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신물이 오르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맺힌 거예요, 뭔가. 그래서 증미이진탕 또는 이거를 해울이진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증미이진탕 또는 해울이진탕을 써서 신물이 오르는 현상을 치료해주면 생목이 오르고 속쓰림 현상이 동시에 없어집니다. 또 생목이 오름과 속쓰림은 반드시 원인이 있으므로 원인 치료를 해야 돼요. 지금같이 기분의 병이냐 혈분의 병이냐 또는 신트름, 울화에 의한 신트름과 같이 동반되느냐
증상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또 어떤 증상과 연관되느냐에 따라서 원인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냥 증상만 없애려고 그러면 이게 오래 계속되면 깊은 나쁜 병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목이 오름과 속쓰림의 원인은 주변 증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아까 예를 들면 생목이 오르고 속쓰린데 신트름이 올라온다. 또는 이런 현상이 이상하게 낮만 되면 더 심하다. 또는 밤에 잠잘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너무너무 괴롭다. 이런 주변 증상을 보고 나타난 증상에 의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또 생긴 모습에서 얼굴이 둥근 사람이냐, 얼굴이 갸름한 사람이냐, 코가 오똑한 사람이냐, 입술이 두툼한 사람이냐, 키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피부가 흰 사람이냐, 누런 사람이냐, 붉은 사람이냐, 이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맥도 맥이 활맥을 치느냐, 산맥을 치느냐, 또는 맥이 지산도표상에 어디에 떨어지느냐, 우렛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줘야 생목 오름과 속쓰림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생목 오름과 속쓰림의 원인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혈어 조작. 새벽에 속쓰리죠. 혈이 허한 거니까 밤에 새벽에 속쓰린 거예요. 새벽에 속쓰림과 위통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체질, 양명형. 어떻게 생긴 모습. 입술이 두툼하다든지, 눈딱부리가 두툼하다든지, 얼굴이 둥글럭적하다든지. 이러한 생긴 모습에 의한 양명형의 담화. 이거 새벽 빈속에 더욱 속쓰림과 생목오름이 더 심합니다. 같은 새벽의 속쓰림이지만, 새벽의 불편함이지만 생긴 모습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원인이. 치료법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데 이걸 증상만 없애려고 그래봐요. 몇 년씩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혈어 유화형의 담화. 이건 뭐냐면 얼굴이 갸름한 사람의, 털이 많은 사람의, 살이 안 찌고 살이 단단한 사람의 담화에 의해서 오는 거는 또 달라. 이렇게 다양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는 어떠냐? 양열사물탕 또는 화담청화탕, 소식청울탕. 이거는 코가 오똑하면서 마른 사람, 양명형으로 생겼으면서 욕심이 많게 생긴 사람, 또 서양 사람처럼 갸름하면서 날씬하고 살이 별로 없는 사람, 근골형인 사람은 이렇게 치료를 해요. 이와 같이 생목이 오름과 속쓰림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어떤 원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생목 오름과 속쓰림이란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생목 오름과 속쓰림, 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60대 남성입니다. 전에 위암 수술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장에 조그만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예민해진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 환자가 불편해한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새벽에 생목 오름과 속쓰림입니다. 2개월 전부터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불편하다고 했는데 새벽에 자다가 속이 쓰려서 깨며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하였고 냄새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그러한 체질이었습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이 참 중요할 텐데요. 이 환자의 생긴 모습은 어땠나요? 네, 눈썹이 진한 편이고 얼굴이 붉으면서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습니다. 또 아무리 들어도 살이 잘 안 찌는 그런 체질이었고 이런 체질들은 생각이 많고 뭐에 집중하면 그것에 폭 빠지는 그러한 예민한 체질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강의 시간에 이 생목오름과 속쓰림의 원인 찾기는 맥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맥은 어땠습니까? 맥을 보니까 72맥으로 간에 떨어져서 울한 맥이었습니다. 목체형으로 생겼으며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붉으며 마른 체질이고 입술이 두툼한 것으로 보아서 혈어 조잡에 의해서 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이며 맥도 또 그렇게 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생긴 모습과 나타나는 증상, 또 맥이 간에 떨어진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혈어에 의한 조잡증으로 판단되어서 양혈 사물탕을 투여하였습니다. 사실 위암 수술을 하였는데 이 위암도 이와 연관돼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양혈 사물탕을 투약한 이후 결과는 어땠는지요? 네, 전체적으로 많이 편안해졌으나 마침 신경 쓰는 일이 있었답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이 신경 쓰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약이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대상포진이 마침 생겼는데 후유증으로 진통제를 안 먹으면 속에서 열이 난다고 했습니다. 가죽에서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열이 나서 몸살 난 듯 하다고 했습니다. 또 수포가 올라오면 가렵고 마음이 편치 않고 새벽에 속이 쓰려서 잠을 깨면 새벽 3시, 4시, 5시에 물이라도 먹으면 조금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명 증상도 있어서 상당히 괴롭다고 하였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뒤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양이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눈썹이 진하고 목체형으로 생겼고 눈썹이 진하기 때문에 또 나타난 증상이 혈어 조잡증으로 판단되어서 양혈 사물탕을 써서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약을 두 번째도 투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속쓰림과 배에서 열나는 것이 10에서 6 정도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배에서 열나는 현상은 내열 현상으로서 이 현상도 양혈 사물탕이 잘 듣습니다. 마음은 편한데 잠은 아직도 잘 못 잔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도 혈어 조잡으로 판단되어서 스무첩씩 5채를 연달아서 투여한 후 잠도 비교적 잘 자고 생목오름과 속쓰림 증상들과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 내열 증상들이 거의 치료되어서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네, 장기간에 걸쳐서 양혈 사물탕을 처방하셨는데요. 이 약이 그렇게 좋은 치료약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양혈 사물탕은 혈어 조잡에 쓰는 처방이기 때문에 혈어는 사물탕이죠. 그 다음에 그 황련 해독탕이라는 약을 합방한 처방으로서 묘하게 화열, 내열을 치료하는 그런 약입니다. 내열이 있고 마른 혈어 유화형이기 때문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생각이 많고 조금만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소화도 안 되면서 속에서 열이 나는 이러한 현상과 마음이 편치 않고 소화가 안 되는 조잡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한테 이 처방이 매우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부주상골 증후군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부주상골 증후군인데요. 주상골 뒤에 조그만 뼈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한 증상들입니다. 이것은 발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 발레 또는 무용 또는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의학으로 잘 치료가 돼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발 내측에 주상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그 안쪽에 생기는 액세서리 뼈가 또 있어요. 그 뒤에. 그거를 부주상골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0% 이상에서 발견되며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데 또 이 부주상골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짝 붓고 움직이기 때마다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곧 나을 것 같은데 진통제, 어떠한 주사제 이런 거 가지고 나을 것 같은데 나을 것 같으면서도 안 나. 치료가 잘 안 돼. 이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하는지 뚜렷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요 부위입니다. 뇌과 아래측에 보면 부주상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위치가 바로 여기죠. 예. 부주상골의 증후군의 원인은 부주상골 뼈는 유전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많이 써먹거나 발목을 삐거나 이래서 오기도 합니다. 부주상골 증후군의 원인은 부주상골과 신발의 마찰, 계속되는 마찰이에요. 예, 뭐 많이 쓰거나 많이 걷거나 많이 움직이는 사람한테 나타나겠죠. 접지름, 삐끗했단 말이에요. 삐끗했는데 이게 금방 날 것 같은데 이게 금방 날 것 같아서 그냥 놔뒀는데 이게 계속 신발과 마찰이 되고 이러면서 잘 안 났더라. 또 같은 동작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곳을 계속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또는 압박이 가해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부주상골의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상은 부주상골 부위의 통증, 날카롭게 아프기도 하고 뻐근하게 아프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아픈 듯 만 듯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아팠다가 어느 날은 괜찮았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또 그 다음날 또 아파. 그 다음에 부어요 살짝. 그 다음에 압통, 누르면 불편해서 눌러보면 거기가 압통이 생겨요.
발바닥 중앙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부주상골 증후군인데 발바닥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부종과 통증으로 인해서 발의 아치가 무너지고 발목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부주상골 증후군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라고 해서 여유 있는 신발의 착용. 당연하죠. 진통소염제, 깔창, 보조기 등 이렇게 불편한 것을 좀 해결해 주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해 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수술로 부주상골을 절제해서 치료하기도 하는데 그거야 뭐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그건 환자가 해야 되겠죠. 수술 안 해도 나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는 거예요. 부주상골 증후군의 한의학적 치료는 부주상골 부위에 기기소통, 기의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염증과 통증을 제거하는 거예요. 기가 순환이 안 돼서 오는 통증이죠. 해당 부위의 인대를 강함으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해당 부위의 인대가 거기는 복잡하게 있죠. 이 인대를 강화시키는 한약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는 대추예요. 대추. 대추가 인대를 통증도 없애고 강화시키기도 해 그래요. 인대는 다 있잖아요. 근데 대추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발은 가장 깊은 곳이므로 음혈지 부위이며 콩팥에 속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병이 한 번 오면 잘 안 나. 오래 걸려. 치료는 어혈을 제거하면서 음혈지부를 도와주는 이러한 치료를 한다. 콩팥 기운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이러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침으로 간정격, 담정격 또는 소장정격 여기 하나 빠졌는데 신정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다가 뜸을 아주 신라락가같이 해가지고 뜸을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구죠. 그 근처에다가. 환기건중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의 구성이 백작약 구감초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약이 근육의 긴장 또는 근육의 진액이 부족할 때 진액을 쳐줘. 그러면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통증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환기건중탕에는 환기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약이 신경 재생 물질이 탁월해요. 말하자면 신경을 재생하는 신경에 이상이 온 것을 재생해서 치료해주는 이러한 역할이 탁월한 게 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줄과 관련 있는 근육에 대표적으로 치료하는 게 대추예요. 이게 또 환기건중탕에 들어가 있어요. 환기 당기가 혈류를 도와서 부주상골 증후군의 통증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입니다만 환기건중탕이 부주상골 증후군의 한의학적으로는 대표적인 치료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주상골 증후군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한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부주산골 증후군이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이 부주산골 증후군, 아주 낯선 병명이기도 한데요. 치료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부주산골 증후군은 흔히 볼 수 있는 병이지만 병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주산골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던 13살 여학생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무용을 전공하는데 얼굴은 각이 적고 피부가 흰편이 아니면서 음호형으로 생겼고, 이 음호형이라는 것은 단단하고 살이 안 찌는 체형입니다. 이러한 체질들은 사실은 강단이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욕심껏 운동을 하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러한 사람한테 역시 관절에 병들이 잘 생기는데, 이 학생도 바로 부주산골 증후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린 학생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불편해했던 증상들은 어땠습니까? 네, 우측발 안쪽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에 살짝 삐끗했는데 그 이후에 영 치료가 되지 않고 자꾸 아프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잘 쉬지 못하고 자꾸 쓰니까 약간 붓기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체력도 좀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입안도 자주 헐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입안이 잘 헐었던 병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경을 썼는데 근시 난시로서 짝눈이었습니다. 긴장을 하면 배가 자주 아프고 다리도 자주 아프다고 했고, 발목도 부주산골 증후군으로 부어있고 늘 아프다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운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나고 대변은 정상이고 설사는 잘 안 하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네, 치료가 시급해 보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방금 음허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병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허형은 단단한 체질이고 운동도 잘하고 일하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체력도 보강하고 성장도 도와주는 것을 어머니께서 원해서 황기 건중탕이라는 약을 투여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당귀, 탄삼, 또 진통시키기 위해서 유향, 모략을 조금 가해서 투여를 하였습니다.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한제 20첩을 복용한 결과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적이 점점 줄어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소화도 괜찮고 배 아프다는 소리도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총 5제를 투여 후 전체적으로 좋아져서 치료를 종료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결과가 좋아서 참 다행인데요. 한의학적인 치료 원리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관절의 힘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진액이 부족한 음호형 체질이기 때문에 작약과 구감초가 들어가서
진액을 보충해주고 근육에 탄력감이 생기게 하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목의 통증이 차츰차츰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한테 이런 치료가 필수적이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 약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요리를 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사람 또는 힘든 일을 하는 목수들 이런 반복적으로 힘을 쓰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치료가 필수이고 이 약이 상당히 효과가 좋으며 이런 체질들한테 환기건조탕이 좋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 성남에서 정민영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40대에 들어서면서 몸이 안 좋아져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박사님께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네요. 저는 매일 산책을 하는데 찬 기운이 배에 닿으면 배가 사르르 아파집니다. 왜 그런지 몸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조금만 피곤해도 입안에 구내염이 생겨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구내염과 동시에 배가 살살 아픈 것이 동반됐다는 겁니다. 증상이 시작됐을 때부터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없네요. 한방으로 치료가 될까요? 답변 기다립니다. 네, 이상하게도 배가 아픈 것과 동시에 구내염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배는 태양총이라고 해서 따뜻해야 되는 곳이죠. 배가 찬 사람을 보면 배꼽이 얕거나 튀어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꼽이 태양총이기 때문에 배꼽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쑥 들어가 있죠. 그러나 배꼽에서 진물이 나거나 또 찬바람 쐬면 배꼽 주변이 차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몸이 냉해서 병들이 오는 체질입니다. 배가 살살 아프고 냉한 것을 느끼면 구내염이 동반된다고 됐는데 우리가 구내염 그러면 일반적으로 열이나 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심소장열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방광이열의 소장이라고 해서 소장과 방광이 연관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비실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복부가 냉해서 나타나는 바로 이중탕형의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내염은 모두 다 열에 의해서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되는 것이나 배가 찬 사람도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중탕이라는 그 약을 써서 배를 태양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치료를 하면 배가 찬바람을 쐬면 살살 아픈 현상이라든지 구내염 현상이 동시에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정민영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생목오름 속쓰림 그리고 부주산골 증후군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